인센티브가 기업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요거는 특히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트러스톤도 금융회사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해외에서 큰 금융사고들이 있었죠.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거나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큰 회사도 이제 대형 금융사고가 있었고 이랬는데 과도한 인센티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가들을 대상으로 행동경제학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투자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주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실험에 참가한 은행가들은 일관되게 위험 투자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뭐 이렇게 순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위험 투자를 많이 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안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투자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자기 이제 순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상당히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순위를 올리려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손실을 만회하고 그러려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이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 금융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면 이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금융사들도 그렇고 다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센티브는 잘못하면 기업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업종은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는 좀 빈번하게 네.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성과급 기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전반적인 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일 경우 이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 또는 위치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일할 직원을 채용을 할 때 행동 경제학적 관점이나 상식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CEO들 대상으로도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직원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할지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CEO들은 직원을 고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좀 고르는지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 상식에는 뭐 기술이 좋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것도 보는데 그것보다 더 좀 보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팀으로 일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심 신뢰성 이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좀 받느냐? 일단 팀으로 일하는 능력은 이제 현대 사회로 올수록 점점 혼자 일하는 사회가 아니다. 팀으로 일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인내심,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신뢰성도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유가 좀 설명이 재밌어요. CEO가 회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사고 치는지 리스크 강한 일을 하는지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는 직원들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했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리자나 임원이나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뭔가 기업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때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 거대한 뭐 담론이나 그런 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참견이나 피드백으로 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례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찌 이론을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너찌가 상당히 중요한데 팔꿈치도 살짝 치듯이 사소한 참견을 해가지고 이제 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 책에서 이제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라는 이제 항공사의 환경보호 실천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항공기 기장이 책임을 지고 줄여라. 그저 그 연료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한 선언만 해도 탄소 배출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냥 말만 했는데도 탄소 배출이 확 줄고 환경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장 스스로 이제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한다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는 뭐 한마디 그냥 효율성을 측정한다라는 거 가지고 큰 변화를
나타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와 이제 구독자분들께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이거 소개할 때 뭐라고 이제 정리했냐면 알아두면 쓸모 많은 행동 경제 이렇게 제가 역자의 글에 조그맣게 한마디 써놨습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 하면 이게 좀 생소할 텐데 그래도 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내용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